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WWDC 2020 올해는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키노트가 방송이 됐었죠. 이 키노트가 끝나고 나서 애플 주가가 2.6%가 빡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알차고 재밌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를 샥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은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워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iOS 13이 10억대가 넘는 기계에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버전을 기다리시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텐데 올가을에 새로운 버전 iOS 14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된 변화점의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홈 화면이 바뀐다는 거죠. 화면 페이지 맨 오른쪽에 이제 앱 라이브러리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설치하는 앱들이 자동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사용자가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앱들을 상황 인식을 통해서 제안해주는 그룹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숨기고 싶은 앱이나 페이지를 감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변화가 됩니다. 기존의 앱을 정말 많이 설치하게 되면은 원하는 앱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정돈하고 찾기 편하게 꾸밀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바랬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홈 화면에 원하는 형태로 위젯을 배치하고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이 나올 때까지. 이런 위젯을 추가하는 거는 위젯 갤러리라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고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위젯들을 스마트하게 제안해주는, 쌓아서 보여주는 위젯 스택 기능도 있기 때문에 카드처럼 정리해서 쉽게 새로운 기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 아이폰의 크기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던 부분, PIP 기능이죠. 픽처 인 픽처 기능. 아이패드에서 있던 거 이제 iOS 14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될 때 작게 띄워서 멀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소리만 듣고 싶다 이럴 때 옆으로 수납해서 재생을 해두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어제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건데 전화 온다든지 페이스타임 온다든지 스카이프가 온다든지 할 때 화면의 일부만 사용하는 스타일의 기능성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맥을 깨지 않는 컴팩트한 사용성이 가능합니다. 시리를 불러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앱 위에 전용 시리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그때 바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날씨 어때? 현재 서울특별시의 날씨는 구름 약간 많은 및 섭씨 29도입니다. 또 음성 메시지 같은 것도 이제 시리가 담당해서 보내줄 수가 있고요. 이로 미루어 봤을 때 iOS 14는 앱 위에서 동작하는 멀티태스킹적인 활용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정말 반가운 기능으로 자체 번역 앱을 탑재하게 됩니다. 사실 시리에 번역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문장 같은 것도 번역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된 앱이 있기 때문에 문자와 목소리를 11개 언어를 하이브리드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애플이 중시하는 게 온디바이스 처리죠. 디바이스의 성능을 활용한 인터넷 없는 처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 앱도 기기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메시지 기능도 많이 변화되는데요. 원하는 대화를 위쪽에 핀 고정해서 본다든지, 또 특정 메시지의 스레드에 바로 인라인으로 메시지 답장을 준다든지,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한 그룹 대화에서 특정 인물에게 멘션을 준다든지, 또 귀여운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모지, 저도 참 좋아하는데 미모지 디자인도 수십여 가지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대를 반영한 마스크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소하게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지도 기능도 확장됩니다. 올해 초에 애플이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애플맵 완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요. 새롭게 가이드 기능도 신설됩니다. 특정 지역 갔을 때 쇼핑하기 좋은 데라든지 뭐 인기 있는 레스토랑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는,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사이클링 루트 탐색 기능도 추가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전기차 관련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내가 어딜 찾아가고 싶을 때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특히 이 내가 타는 전기차의 기종에 맞는 스팟을 제안해준다든지 이런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키 기능, 이제 물리 열쇠가 필요 없이
디지털 열쇠 기능을 통해서 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아이폰에 내장된 NFC를 통해서 터치해서 문을 열거나 가족들에게 아이메시지로 차 키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다 보안화된 디지털 키를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겁니다. 2021년형 BMW 5 시리즈에 첫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들어간 U1 칩이라는 초광대역 칩셋이 있죠?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앱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앱 클립스 기능도 추가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앱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 설치하면 오래 걸리고 불편할 수가 있는데, 기능의 핵심적인 것만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특정 장소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그 앱을 체험해 볼 수 있다든지, 또 애플이 새롭게 제안하는 앱 클립스 코드라는 거를 읽어드려서 활용할 수도 있고, NFC를 태그해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그때그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편리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외에도요, 사파리 자체에 내장 번역 기능도 탑재가 되고, 또 홈킷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간대에 따라서 조명을 알아서 맞춰준다든지, 아이폰에 등록된 사람을 인식해서 보안 비디오 카메라랑 연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하지 않은 수많은 변화가 개발자 문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차차 공부를 해서 알아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아이패드 OS 부분입니다. 아이패드 OS는 기본적으로 지금 언급된 아이폰 iOS 14의 기능들을 공유해요. 거기다가 아이패드만이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큰 화면을 살릴 수 있는 사이드바 인터페이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됩니다. 사진첩에서 사진을 본다든지 파일 관리한다든지, 사이드바를 통해서 메뉴를 쉽게 탐색하고 화면의 여백까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음악 앱 같은 것도 공간을 더 넓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죠? 이제 전체 화면에 최적화된 플레이어라든지 인터페이스로 새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거는 새로운 검색 기능입니다. 저도 맥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팟라이트 검색 기능인데, 이 스팟라이트 검색 기능 같은 게 아이패드에서 들어갑니다. 다른 앱을 쓰는 상황에서도 바로 그냥 검색 기능을 불러내서 필요한 내용 찾아내고 필요한 앱을 실행한다든지 필요한 사이트를 검색한다든지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 펜슬, 성능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능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이제 타이핑하는 것처럼 애플 펜슬로 스크리블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필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텍스트 필드 같은 데다가 그걸 그냥 애플 펜슬로 적어 놓으면요, 텍스트를 디지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바로 문자로 붙여서 보낸다든지, 마치 키보드로 친 것처럼, 또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내가 글씨를 썼는데 그 부분만 디지털 텍스트로 인식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도형 보조 기능도 활용이 돼서 그냥 직선 뭐 이렇게 그으면 빠듯해지고 동그라미가 이쁘게 그려지고, 요런 기능, 이전에 굿노트 같은 거 쓰셨던 분들은 아시는 이런 기능이 시스템 전반에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다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펜을 쓰다가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되는, 이 연속된 흐름을 깨지 않아도 되는 사용성으로 이제 더욱 진화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있는 이 라이다 스캐너, 아이폰에도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 ARKit4라는 새로운 API가 탑재가 돼서 이제 라이다 스캐너를 활용한 더욱 정밀한 뎁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이패드로 들을 때, 맥으로 들을 때 한번 눌러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심리스하게 내가 아이패드에서 하던 작업을 하다가 뭐 맥에서 팟캐스트 들어야 된다, 다시 아이폰에서 뭐 통화해야 된다, 이럴 때도 이제 누를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자동 전환이 될 수 있게, 저 같은 귀차니스트들에게 딱 좋은 기능인데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됐고요. 에어팟 프로 사용자들이 기뻐할 만한 공간감 오디오 기능이 추가됩니다. 가상으로 공간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정말 애플스러운 게, 아이폰과 에어팟 프로의 데이터를 동시에 연동하면서 이 정보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두 기계의 센서를 비교해서 머리를 트래킹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앉아있는지 이런 흔들림 같은 거를 보정을 해서 어디에 있든지 서라운드 이펙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거는 5.1 채널, 7.1 채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소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개인 오디오 기기가 중요한 시대에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도 WatchOS 7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제 WatchOS 7에서는 페이스
컴플리케이션을 내 맘대로 복합적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서드파티 페이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추가할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에게 간단하게 페이스를 보내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성 있는 워치 페이스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기존의 사진 페이스에 필터 같은 것도 추가가 되고요. 새로운 큰 문자 페이스 같은 데도 결합할 수 있고, 크로노그래프 프로 페이스처럼 속도계가 있는 그런 페이스들도 새롭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는 워치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아이폰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같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똑같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운동 기능도 파워업 됩니다. 댄스 춤추는 상황도 인식해서 장르별로 운동을 기록할 수 있고요. 코어 운동 같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능들도 정밀하게 이제 운동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운동 상황이라든지 추세 같은 거 확인은 활동 앱이 아니라 이제 피트니스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기능이 추가되는데 바로 수면 추적 기능입니다. 기존의 서드파티 앱들은 있었는데 정식으로 탑재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폰하고 연동을 해서 취침 준비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애플워치도 수면 모드로 가게 되고, 수면을 돕는 페이스와 함께 기능들이 최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본인의 맞춤 알림으로 기상을 돕게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는 그런 알림 같은 것도 가능하고, 바로 배터리 타임 같은 거를 보기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바로 충전을 하는 걸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수면 상태는 아이폰의 건강 앱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수면 섹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건데, 손 씻기. 시대의 화두를 이런 식으로 반영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손 씻는 동작, 그리고 물소리, 뭐 비누 짜는 소리, 물비누 짜는 소리 이런 걸 인식해갖고 일정 이상 시간 동안 안 씻었으면 더 씻으세요 막 이런 것도 알려줄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헬스케어 기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신박해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러한 변화들은요, 전체적으로 애플이 기존에 추구했던 방향과 함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기능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도 이전보다 보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요. 위치를 좀 더 제한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더 부여해주게 되기도 하고, 특히 이 앱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더 자세하게 앱스토어에서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내가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는지, 뭐 당분이 얼마 들어있는지 음식 사기 전에 보듯이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알 권리를 더욱 준다고 합니다. 오늘 다루지 않았던 정말 빅 이슈죠. 인텔과 결별하는 새로운 맥,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